치아는 갈려나가면 재생이 안 돼요. 고가의 치료 비용이 안 들면서도 앞니가 벌어진 걸 막을 수 있는 앞니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치아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라미니트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자신과 해당이 되는 케이스인지 판별하고 그리고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앞니가 벌어지는 거죠. 라미네이트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앞니를 잘 닦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부어있는 경우는 라미네이트 시술이나 앞니 크라운 시술이 잘못된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아쉽지만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다른 방법 또는 라미네이트를 재시술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40대 남성분인데 앞니가 벌어져 있으니까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진, 이렇게 자꾸 벌어지니까 그럼 이거 몇 년마다 계속 다시 해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을 품은 그런 분이에요. 안타까운 사진.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앞니 라미네이트가 떨어진 거를 정말 이렇게 셀카로 찍어가지고 예쁜 여자 방송인 분이 계셨는데, 라미네이트 치료가 이렇게 치아 삭제를 아무리 적게 해도 이렇게 크라운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크라운이 빠지고 라미네이트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일 아트를 하기 위해서 손톱을 거의 갈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약간 소름이 돋죠. 이 정도 치아를 삭제했을 때 전통적인 라미네이트의 두께인데요. 정말 이렇게 보면 예쁜 치아 같지만 이렇게 두껍다는 건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아는 갈려나가면 재생이 안 돼요. 치아는 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장 인체에서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치아가 한 번 나면 깨지거나 해도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의 치아들을 자세히 보면 치아는 예쁜 것 같은데 왠지 잇몸 부분이 파랗게 된 연예인들, 배우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라미네이트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잇몸이 파랗게 변색이 되기도 하고요.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고도 예뻐질 수 있고, 그리고 라미네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4학년, 5학년까지는 앞니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성인인데도 앞니가 벌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고도 아주 정교한 레진이라는 매니큐어를 아세톤을 녹여서 이를 다시 자연 손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컴포지트 레진도 살살 긁어내면 원래의 치아 형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앞니가 벌어져 있어서 온 환자인데 구멍 똥 난 것처럼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앞니가 약간 커지긴 했지만 다음 영상 때 제가 이 라미네이트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고가의 치료 비용이 안 들면서도 앞니가 벌어진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앞니가 벌어져 있고 옆에 이도 좀 벌어졌거든요. 정교하게 치아가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분간이 안 되죠. 치아에 마취 그리고 삭제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르는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비비탄 붙이는 영상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정교하게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지 않고도 벌어진 치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초기 충치 또는 조성의 불분명 그리고 얼룩같이 변색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쁘고 하얀 가지런한 이를 원해요 해서 라미네이트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잘 보이시죠? 앞니에 예전에 생겼던 범낭질 이형성증 그리고 이렇게 에나멜의 조성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충치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부분만 아주 정교하게 제거 또는 그 부분을 살짝 덮어주면 마치 예쁜 라미네이트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아를 거의 삭제하지 않고 얼룩을 없앤 거죠. 현미경으로 정말 정교하게 제거하고 나면 지금 보시다시피 치료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때문에 치아 전체를 삭제하고 다 갈아내고 나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다시 치료하려면 비용도 2배로 들고 하니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뼈로 공간이 이렇게 다 벌어진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치아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시다시피 앞니가 이렇게 뻗쳐서 흔히 얘기하는 뻐드렁니, 이렇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벌어져 있고 여기 앞니 사이도 벌어져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고, 그래서 앞니가 뻐드렁니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앞니를 엄청나게 많이 깎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걸 붙였다 그러면 치아가 엄청나게 커져요. 제가 이 치아가 커져서 잘못된 케이스는 다음 영상 때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치아 공간을 폐쇄하는 컴포짓 레진 치료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뻐드러진 치아를 이렇게 가지런하고 각도를 꺾어서 이렇게 모아주는, 1mm가 엄청 큰 거고요. 0.1mm도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하게 모여졌고요. 웃을 때도 정말 이렇게 환하게 치아가 가지런하게 사게. 라미네이트가 아무리 예뻐도 자연 치아를 이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단 0.01mm도 삭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앞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만 고려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래도 라미네이트 치료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 때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 치료하기 전에 실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의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 때 제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찌빠!